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 교급 김민아 강사입니다. 저희 파고다 5급 종합서가 새롭게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발맞춰서 함께 저희 동영상도 영상 강의도 다시 한번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주셨는데요.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영상을 듣기 앞서 어떤 분들이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으실지 먼저 한번 살짝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면 또 이런 고민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파고다 교재랑 인강만으로 준비하면 정말 충분할까요, 선생님? 이란 질문을 정말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책 한 권이니까요. 그럼 이 한 권만으로 제가 정말 충분한가요? 자, 여러분 혹시 저희 교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두껍습니다. 제가 계속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책 두께가 정말 이만하거든요. 근데 그냥 장황하고 쓸데없고 막 이런 그림들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시험을 참가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출제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문제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분석하고 만들어서 그 책 속에 쏙쏙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푸는 것 자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냥 단순히 또 문제만 또 있냐, 그게 아닙니다. 문제별로 주요 어휘들이라든지 시험장 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페이지를 외우고 가신다면 그 짝꿍 단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표현들을 외우고 가신다면 시험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저희 강의 하나만으로도, 저희 교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5급 필수 어휘가 너무 많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거 다 외우느냐. 단어 1300개만 봐도 토 나오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급은 단어가 총 2500개라고 말씀을 드리죠. 2500개는 4급에 1200개와 5급에 1300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 1200개는 기존 4급에서 다 마스터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종합서 안 했다가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버무리고 되게 섞어 넣어놨어요. 자, 그럼 이 1300개가 이제 관건인데요. 1300개 어휘를 암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독해가 총 3파트잖아요. 1파트, 2파트, 3파트. 그래서 각 파트별 문제 속에서 어려운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다 외우려고 하십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2파트, 3파트는 단어를 묻는 파트가 아니에요. 단어 묻는 파트는요. 여러분 딱 봐서 알다시피 1파트 보시면 지문이 있고 ABCD가 다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물어보는 거는 1파트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볼 파트는 1파트. 그 속에서 있는 어휘들. 또 본문도 아니에요. 보기에 있는 어휘들과 또 여러분들이 짝꿍으로 암기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어휘량을 빠른 시간 내에 쭉쭉쭉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 3파트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풀이 요령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독해 시험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선생님.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굉장히 부족하죠. 특히 3파트를 못 풀고 왔어요, 선생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해석하고 오신 거예요. 3파트 엄청 길죠. 그리고 이렇게 긴 내용 속에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4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푼 거예요. 해석해야지. 이거 글 해석하는데 벌써 4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문제까지 풀고 또 읽죠. 그리고 또 보고 또 읽죠. 그러니까 이거 지문 하나 푸는데 막 5분에서 8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원래 한 문제당 1분이기 때문에 이 지문 하나를 4분 안쪽에 끊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형으로 푸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푸는 것입니까? 유형이 강의들 알겠지만 이 독해 3파트는 유형이 5개밖에 없어요. 유형이 5개밖에. 그래서 이 5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그러면 각 문제별로 정말 보입니다. 여기 이 유형은 이거니까 정답은 여기 있네 라고 보이게 됩니다. 독해 2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독해 2파트는 유형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오늘 그중에서 독해 2파트 유형 한 가지를 제가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유형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자마자 이거는 유형이 이거네. 그러면 답은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라고 정말 단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는 1파트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2, 3파트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험장에 가야지 시간 내에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은 약간 사기꾼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맛보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함께 보실게요.
독해 2파트 문제고요. 독해 2파트는 유형이 아까 제가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설명문 유형입니다. 설명문 유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ABCD 보세요. ABCD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통분모로 함께 나온 애들이 있어요. 요새 이제 어떤 강의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 요새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명왕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역사라든지 명승고적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막 3000년 전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5급 시험인데 왜 5급 단어 아닌 애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조금 마음을 좀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뭔가 좀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해석형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만약 그거 해석해서 문제 푸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 그 1300개 단어 주어지는 거에 그 단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 이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본문 속에서 이 대상에 대한 소개를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바인데 이제 이따가 해석은 해줄 텐데 아무튼 무슨 종류의 알바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소개해 줄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소개한 것 중에 얘가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떤 걸 소개했는지를 찾아라예요. 이게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 ABCD에 모두 겹치는 단어들이 나오고요. 이 설명문은 이 본문 속에 소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너무 어렵겠어요. 설명할 거리가 있으니까 설명문을 쓰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보기를 먼저 본 다음에 키워드를 찾으시고 찾아가십니다. 한번 해볼게요. 会延迟毕业 해서 延迟毕业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럼 毕业 쪽으로 찾아볼게요. B에는 B가 쉬우니까 찾는 거예요. B가 없네요. 그나마 있는 게 완성学业 학업을 완성하다 이게 있는데 미루다라는 연출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소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能缓解上班族的压力 上班族的压力 해석은 안 할게요. 缓解压力입니다. 缓解压力 찾아보세요. 缓解压力는 그나마도 아무데도 안 나오네요. 세 번째 갑니다. 在欧美国家流行 해석은 안 합니다. 在欧美国家流行 欧美国家 찾아볼까요? 欧美国家流行 사기꾼 같죠? 근데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명문의 특징이에요. 이거 소개했어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요 윗부분 때문에 정답 그래서 C가 되겠습니다. 자, 알바하면서 그다음에 휴가, 여행을 보낸대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워킹 홀리데이가 되겠고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소개문입니다. 근데 워킹 홀리데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5급 단어장에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유형을 분석하셔야 돼요. 설명문이고 설명문은 내가 이 정보들 가운데 소개되어진 것을 찾는다. 이런 마음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독해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유형을 지금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 빨간 부분만 해석하고 제가 이제 다음 소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打工度假 워킹 홀리데이라는 것은 是的 약간의 在欧美国家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유행하는 현상으로서 자, 그래서 이 C를 가보세요. 워킹 홀리데이는 유럽이나 미국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 똑같이 나왔죠.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총 10문제 중에서 진짜 많이 나올 때는 7문제까지 적어도 5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유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어떤 순서, 절차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무엇보다도 강의를 정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한 강의도 빠지면 안 돼요. 빠지지 말고 정말 꼼꼼하게 모든 강의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자기만의 학습 계획이 있겠죠. 어떤 친구는 전 한 달 만에 강의를 들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2달,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저는 3달을 들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 쪼개셔야죠. 한 달 동안에, 그럼 3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강의를 몇 개 듣겠다. 이런 쪼개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의를 이제 들을 때 가장 많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선생님, 독해를 쭉 다 듣고 그 다음 쓰기 다 듣고 청지 듣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 다 듣고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유기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청지, 독해, 쓰기를 골고루 섞어 가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독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독해 같은 경우에는 1파트는 어휘를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반드시 준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2, 3파트 같은 경우는 이따 좀 말씀드리긴 하지만 단어 공부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형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푸는 방법을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단어장을요, 여러분들 필기하실까봐, 필기하다 손 아프실까봐 제가 사실 다 만들어 놨어요. 매 강의마다, 특히 독해 1파트 같은 경우는 매 강의마다 그 보기 단어와 그 단어와 짝꿍이 되는 어휘들을 그 단어 짝꿍, 그다음에 병음, 해석까지 해서 아예 단어장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강의를 보시면서 강의장에 체크를 하시고 그걸 다시 자기 단어장에다가 한 번 더 써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각자별로 시험 준비 기간 있잖아요.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자기만의 그 시험 준비 기간 동안에서도 좀 이런 좀 짜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계획이 있어줘야 돼요. 우선 3분의 2 시점. 그러니까 만약 나는 여유롭게 3달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한 달, 2달 동안에는 아, 네가 5급 단어구나. 아, 너 5급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눈 마주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시점까지는 그냥 정리만 하세요. 막 부담 갖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내 한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런 부담은 버리시고 그냥 정리하면서 익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 다시 3분의 시점부터는 그때부터는 쓰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쯤 되면 굉장히 많은 한자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겠죠. 본인들도 이제 보면서 그만 정리하고 싶다. 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꼭 쓰면서 외우셔야 돼요. 왜일까요? 결국 독해에서 공부하는 어휘가 나중에 쓰기 99번 단어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쓰면서 외우시고 혹시 이제 PBT로 참가하신 분들이라면 이걸 쓰면서 외우지만 난 IBT로 참가하면 돼요. 그러신 분들은 계속 읽으셔야죠. 짝꿍 단어를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파트는 단어 공부 파트입니다. 반면에 2, 3파트 같은 경우는 우선 계획에 따라 인강을 잘 들으시는데 각 인강을 들으시면서 2, 3파트에서 2파트는 유형이 3개고 3파트는 유형이 5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유형들을 파악하시면서 각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건 유형이 이거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라는 것을 그 스킬을 잡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을 익숙해진 다음에 풀이 유형을 잘 익히시지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단어 공부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 강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얼마나 많은 6급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5급 단어 아닌 애들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아프고 이걸 외워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그러는 건데요. 단어 공부는 1파트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독해력을 묻는 거예요. 추론 능력이라든지 문장 구성력이라든지 동의 표현 찾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독해력을 묻는 거지 어휘력, 이 단어의 의미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공부하지 마시고 요 약속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5급 강의에서 특히 독해 파트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독해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4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4급을 딱 마치잖아요. 그럼 굉장히 성취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 딱 풀었을 때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왔구나. 막 점수도 250, 260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5급은요. 4급 때보다도 에너지를 더 많이 썼고 4급 때보다도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써서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 이거 뭐지? 이거 내가 배웠었나? 이런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도 시험장 나와서 선생님 저 망한 것 같아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5급 단어만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이 5급 단어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볼 거예요. 근데 5급 이 독해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이상의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런 거지? 라는 의구심을 꼭 품으셔야 돼요. 결국 단어를 다 물어보는 건 아니다. 6급 단어까지 섞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얘가 이렇게 비열하게 나왔으니 나도 전략을 세워서 시험장에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문제별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명쾌하게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강 들으시고 절대 좌절하시면 안 돼요. 첫 강이 너무 잘 풀리고 다 이해되고 다 맞췄다. 그러면 빨리 6급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모든 강의들은 5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절 금지. 우리의 목표는 시험장에 가서 다 알아보는 것이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인강은 모두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강의는 다 과정이니까 잊지 마시고 강의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랑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준비되셨죠? 네,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再见!